철강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철강TV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의 철강 이슈입니다. 포스코가 2월 6일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 톤 규모의 전기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포스코가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공사는 2025년 말 준공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전기로에서 생산한 쇳물을 바로 활용하거나 고로에서 생산한 쇳물과 혼합하는 합탄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로 조업 중에 발생하는 배가스를 스크랩 예열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포스코에 따르면 전기로를 통해 연 250만 톤의 쇳물을 생산하게 되면 자사의 고로 방식 대비 연간 최대 약 35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합탄 기술을 적용해 고급강을 생산함으로써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되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7일부터 8일까지 후보자 6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차기 회장 후보로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을 확정했습니다. 장인화 전 사장은 3월 21일 정기주 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포스코 그룹 회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북 포항 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지 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긴급집행위원회를 열어 장인화 후보자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여전히 포스코 회장 선임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의 인천 형광공장 설비 수리가 완료되어 2월 5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월 1일 화재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 형광 아별라인 냉각 대설비에 수리가 예상보다 빨리 완료되어 지난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에 따른 중대형 형광의 수급 악화 문제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현대제철 포항 대형 형광공장이 2월 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중형 형광공장이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대보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타이트한 형광 수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동국홀딩스가 CVC 대표의 배창호 전 신한캐피탈 본부장을 내정했습니다. 배 내정자는 채권, 부실채권, 지분투자, 펀드 운용 등 기업 자본 운영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직접 경험한 투자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국홀딩스 관계자는 배창호 내정자에게 철강 유관 소재 부품 장비 투자, IT 물류 인프라 등 그룹 유관 사업 검토, 신수종 사업 발굴 등 동국 제강그룹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국제강 동국CM이 한국철강협회 회원사 가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이 지주사 체제 전환 후 출범한 신설 10사업회사 동국제강과 냉연사업회사 동국CM이 한국철강협회 회원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국제강 그룹 관계자는 지주사인 동국홀딩스는 업종이 변경됐고 신설 철강법인 2개사인 동국제강과 동국CM은 가입 여부를 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동국제강그룹과 재가입을 두고 담당 부서와 논의 중이다라고 전하고 있으나 회원사로 자격 유지를 두고 동국홀딩스 차원에서 경제성, 효용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가 2023년 수요 위축과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양호한 경영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세아베스틸 지주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4조 8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19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3%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2023년 순이익은 12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2%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수요 부진과 하반기 전방산업 수요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그리고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 등 어려운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가격 정책과
고부 가가치 제품 판매 등 영업 전략 강화에 나선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자회사인 세아베스틸은 2023년 별도 기준 매출액 2조 3,1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6%, 영업이익은 1,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7.5% 급증했습니다. 순이익도 774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세아 창원특수광은 매출액 1조 6,0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8% 감소했습니다. 순이익 또한 4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특강이 최근 철근의 최적 생산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경기 부진과 동반해 최근 생산원 가이하의 비정상적인 시중 유통 가격이 무분별하게 나타남에 따라 과잉 공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현대스틸파이프가 강관 사업 전문 회사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인재 발굴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스틸파이프는 내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인재 채용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내수 영업과 수출 등 전문 분야 직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도 채용이 진행 중에 있다. 사업 부서별로 인원 배치를 고심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내 관광기업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최근 현대스틸파이프 채용문을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국내 철강 유통업체들의 영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문배철강은 지난해 34억 4천만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은 1,636억 3천만 원, 당기순이익은 177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9%, 23.5% 감소했습니다. 광진실업은 연결 기준 매출액이 546억 7,9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했으며 지난해 70억 4,384만 원의 영업 손실과 5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러한 영업 실적 악화는 경기 부진으로 인한 철강제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 24개 철강 상장사 중에서 50%만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스틸에 따르면 24개 상장 철강사 중 중국 최대 철강 상장사인 바오산 강철 BAOSTEL을 비롯한 12개사만 작년 흑자를 기록했고 산둥강철, 안산강철 등 나머지 기업들은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오산강철은 지난해 매출액 469.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 순이익은 120.1억 위안으로 1.5% 각각 감소하였으나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 수출 확대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며 흑자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상장사 중 70% 이상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4일 중국 부동산 상장사 17곳이 지난해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3곳 70% 이상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본토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홍콩 상장사인 헝다그룹은 이번 수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튀르키예가 올해 유럽 최대 조강 생산국 지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2023년 튀르키예 조강 생산량은 370만 톤으로 세계 8위에 그쳤습니다. 2021년 440만 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쟁력 약화 그리고 동남부 지역의 대지진으로 철강 생산이 막대한 타격을 받았던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튀르키예 대형 철강사인 TOS와 EALI사는 연 400만 톤 규모의 판재류 공장을 신축해 지난 2023년 4분기 가동을 시작했고 다른 대형 철강사들도 생산 능력 증강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튀르키예는 한국을 넘어 세계 6위 조강 생산국으로 등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스테인레스 특수강 업체인 아세리녹스가 미국의 헤인즈 인터내셔널을 인수하여 고성능 합금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아세리녹스의 최고 경영자인 베르나르도 벨라스케스 에레로스는 헤인즈사 인수주당 $60로 고성능 합금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고성장성을 지닌 미국 항공우주 분야 시장 진출에 양사의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세리녹스는 2020년 인수한 VDM 메털즈에 이어 올해 헤인즈사를 인수하면서 고성능 합금 및 특수강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수 이후 $2억 정도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강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철강TV입니다.